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창가에 앉아 아래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분주한 차량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5년 동안 이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이 3베드룸 아파트는 내 인생의 수많은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가 함께 나이 들어간 곳입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제 유일한 아들 재훈이입니다.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재훈이가 전화할 때마다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아들의 모바일 앱 개발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어머니 댁에 들러도 될까요? 동의하면서 목소리에 담긴 걱정을 숨기려 노력합니다. 하루 종일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김치찌개와 김밥, 어렸을 때부터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들입니다. 매콤한 김치와 참기름의 향기가 부엌 전체에 퍼지며 가족이 모두 함께했던 옛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재훈이가 도착했을 때 아들의 얼굴에 피로와 걱정이 가득한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잠깐의 일상적인 대화 후 재훈이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들이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어머니, 회사가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시기를 극복하고 새 제품을 개발하려면 큰 투자가 필요해요. 가슴이 조여옵니다. 아들의 어려움에 대해 들어왔지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재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합니다. 저 어머니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큰 부탁인 줄 알지만 이 아파트를 파는 것을 고려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돈으로 회사에 투자할 수 있어요. 약속드릴게요. 회사가 회복되고 수익이 나면 어머니께 더 크고 좋은 집을 사드리겠습니다. 번개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아파트는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이곳은 제 집이고 가장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곳입니다. 방안을 둘러보며 벽에 걸린 남편과의 결혼 사진, 그리고 시대별 가족 사진들을 바라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합니다. 이채훈아, 엄마는 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 아파트는 알아요, 어머니. 이곳이 어머니의 집이고 우리 가족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라는 걸 알아요. 집 구석구석마다 우리 가족의 소중한 순간들이 담겨 있어요. 따뜻했던 저녁 식사들, 함께 TV를 보던 시간들, 그리고 저 오래된 책상에서 공부할 때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격려해 주시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어머니, 이번이 회사를 구할 마지막 기회예요. 제 인생을 모두 여기에 쏟아부었어요. 수년간 쉬지 않고 일하면서 가족과의 많은 시간을 놓쳤죠. 만약 이게 실패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꿈이자 수연이의 미래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걸으셨던 자부심이에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심지어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혔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머니, 부탁드립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봅니다. 엄마로서의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을 돕고 싶지만 과연 이 집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재훈이가 계속합니다. 어머니, 동의해 주신다면 우리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손주들과도 더 가까이 지내실 수 있어요. 재훈이의 가족과 함께 사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자식, 손주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됩니다. 며느리 민서와의 긴장 관계를 떠올립니다. 과연 우리가 한 지붕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엄마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재훈아, 이건 큰 결정이야.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실망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잘 생각해 주세요. 이게 제 회사를 살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재훈이가 떠난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니 혼란스럽고 걱정되는 감정이 밀려옵니다. 아파트를 둘러보니 모든 구석에서 추억이 떠오릅니다. 재훈이가 첫 걸음마를 뗀 곳, 우리가 따뜻한 가족 모임을 가졌던 곳. 과연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아들을 위해 내 독립성과 편안함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긴장 관계에 있는 며느리 민서와 함께 살면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걸 알지만 그 변화에 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 민서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의 관계는 마치 복잡한 퍼즐 같아서 오해와 갈등의 조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들 재훈이가 민서를 가족에게 소개했던 날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똑똑하며 성공적인 경력을 가진 다국적 기업의 고위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 따뜻한 식사 시간, 그리고 전통적인 명절을 온 가족이 함께 보내는 모습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은 결혼 직후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민서는 시댁과 함께 사는 오랜 전통을 깨고 따로 살기를 고집했습니다. 우리는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마치 거부당한 것 같았고 제가 원치 않는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재훈이가 이것이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흔한 추세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여전히 상처받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민서와의 만남은 매번 긴장되고 어려웠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설날에 집에 왔을 때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떡국과 여러 가지 나물 등 전통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서가 들어왔을 때 예의상 저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대신 그녀는 휴대폰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가족 분위기로 끌어들이려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야, 민서야, 제사 준비 좀 도와줄 수 있니? 민서는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의식에 익숙하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는 과거보다는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조상 제사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 특히 제 남편을 기리고 기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민서가 단순히 도움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화와 가치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한 번은 손녀 수연이의 돌잔치 때였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위해 아름다운 전통 한복을 준비했습니다. 이 중요한 행사에서 수연이가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한복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복을 내밀자 민서는 곁눈질로 한 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우리는 이미 수연이를 위해 공주 드레스를 준비했어요. 이 한복은 좀 구식이고 아이에게 불편할 것 같아요.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게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세대 간의 연결고리이자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손녀에게 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민서의 거절은 저를 상처 입혔을 뿐만 아니라 제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민서와 저의 차이는 전통을 존중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과 가족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서는 현대적인 여성으로 자신의 경력과 개인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 후 동료들과의 모임에 참석하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재훈이가 심하게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아들을 돌보러 갔습니다. 민서는 면회 시간에만 잠깐 들러 노트북을 가져와 일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민서는 짜증난 듯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시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제 일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걸 소홀히 할 순 없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족이 언제나 우선이어야 하고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래야 했습니다. 민서가 이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진정으로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민서가 수연이를 키우는 방식도 저를 걱정스럽게 했습니다. 그녀는 수연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 것을 지지하고 여러 특기 수업을 등록시켰으며 심지어 4살 아이에게 개인 교사까지 고용했습니다. 제가 아이가 놀면서 기본적인 생활 기술을 배울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을 때 민서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저는 수연이가 처음부터 경쟁 우위를 가지길 원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럴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자식들의 삶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옛날 가족이 함께 모여 요리하고 대화를 나누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방문할 때마다 재훈이는 일 때문에 지쳐있고 민서는 휴대폰과 컴퓨터에 바쁘고 수연이는 항상 빽빽한 학원 일정에 쫓기고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너무 구식이고 보수적인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곧 다시 생각합니다. 가족에 대한 가치,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까요? 민서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가족의 행복과 화합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이제 집을 팔고 재훈이 가족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이 상황에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되면 민서와 저의 차이가 더 깊어질까요? 제가 며느리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갈등만 더 심해질까요? 이는 단순히 집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 세대 간의 관계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이에 과연 이런 변화와 도전에 맞설 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 전 우리가 서울로 이사 왔을 때 남편과 함께 구입한 익숙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래된 옷장에서 나는 연한 소나무 향이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며 먼 옛날의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진 작은 균열들이 보였습니다. 제 마음은 풀기 어려운 실타래처럼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을 팔고 아들 가족과 함께 살자는 재훈의 제안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처럼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오후에 찾아왔을 때 아들의 걱정 가득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꼭 닮은 그의 눈에는 피로와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부드럽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이 아파트를 파시고 저희와 함께 사셨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말들이 주문처럼 제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답답한 기분을 견딜 수 없어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추위와 아마도 걱정 때문에 떨렸습니다. 침대 근처 옷걸이에 걸린 오래된 한복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우리의 30주년 결혼 기념일에 선물한 한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입으며 부드러운 천에서 오는 따뜻함과 위안을 느꼈습니다. 옷에 남아있는 은은한 벚꽃 향기가 지나간 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집 근처 공원에서 벚꽃 나무 아래를 함께 거닐던 그 시절을
수없이 많은 밤을 도시를 바라보며 보냈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들에서 나오는 넌 불빛이 서울의 밤하늘을 비추며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밤바다의 등대처럼 밝게 빛나는 고층 빌딩들이 이 도시의 끊임없는 발전을 상기시켰습니다. 처음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 강남이 아직 조용한 교외 지역이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활기찬 중심지가 되어 현대성과 성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아파트에서 이 풍경을 바라보는 마지막이 될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집 안 구석구석에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재훈이에게 처음으로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쳤던 부엌 한 켠, 아이가 자랄 때마다 키를 재어 표시했던 벽, 남편이 매일 아침 신문을 읽던 안락 의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서는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유일한 아들인 재훈이를 돕고 싶었습니다. 재훈이가 어렸을 때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저를 꼭 안아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신뢰로 가득 찬 그의 큰 눈과 제가 위로할 때마다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아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어떻게 도움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어린 손녀 수연이와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침에 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 작은 손을 잡고 어젯밤 꾼 꿈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전통 요리를 만들고 많은 해 전 제 시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한국 전래 동화를 들려주며 어렸을 때 제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춘향전과 홍길동전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수연이에게 단순히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사랑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두려움이 큰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미 독립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고 누구의 불평도 없이 편하게 쉬고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개인 공간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거실에서 태극권을 하며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만들어내는 평화로운 풍경을 즐기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또는 오후에 창가에 앉아 녹차를 마시며 좋아하는 로맨스 소설을 읽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서, 며느리를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되면 우리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만났을 때 제가 수연이에게 전통 문화를 가르치자고 할 때마다 민서가 불편해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라고 그녀는 제가 느끼기에 약간 경멸적인 어조로 자주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수연이가 구식동화보다는 영어와 과학에 집중하길 원해요. 그 말들은 여전히 제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의견 차이가 큰 다툼으로 번져 가족 분위기와 수연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됐습니다. 손녀가 할머니와 엄마 사이의 다툼을 목격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수연이의 저에 대한 감정, 그리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전통에 대한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웠습니다. 한 노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마음의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해. 우리는 전쟁 후의 어려운 시기부터 나라의 기적적인 발전기까지 함께 많은 굴곡과 기복을 겪어왔습니다.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어 우리 모두 평화롭고 번거롭지 않은 삶을 원합니다. 재훈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매일의 긴장을 마주해야 한다면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 정신 건강에 대해 걱정됩니다.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긴 하루들에 대해 걱정됩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슬픔과 외로움이 저를 삼켜버릴 것 같았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에서 균형을 찾은 후에야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다시 한번 그런 큰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제 유일한 자산이자 노후를 위한 보장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온 가족의 안식처가 되길 바라며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한 푼 한 푼 모았던 날들이 생각납니다. 만약 이것을 팔고 재훈이의 회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이에 제가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생각에 떨렸습니다. 재훈이와 그의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지만 동시에 제 재정적 독립성을 잃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민서와 함께 살게 되면 일상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민서가 출근 준비로 바쁜 아침,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쓴 차를 마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가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면 민서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쉬세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뒤에 제가 그들의 삶에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불편함이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연이를 돌보는 방식에 대해 불평을 들을까봐 걱정됩니다. 민서는 제가 수연이에게 현대식 간식 대신 전통 떡을 먹이는 것을 못마땅해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제가 수연이의 영어 숙제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다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게 되면 민서의 태도가 바뀔까요? 아니면 우리의 차이점들이 더 깊어질까요? 매일이 침묵의 전쟁이 되어 모든 몸짓과 말이 갈등의 원인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나이 든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박수진은 2년 전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손주들과의 사랑스러운 순간들을 이야기하며 그녀의 눈이 반짝입니다. 매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제 가장 큰 행복이에요. 라고 수지는 자주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 얼굴에 새로 생긴 주름들도 보았고 며느리 얘기를 할 때 가끔 눈빛에 스치는 슬픔도 느꼈습니다. 반면에 다른 친구 이은지는 딸 가족과 살기 시작한 후 외롭고 우울해졌습니다라고 은지는 드문 만남에서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짐이 된 것 같아요. 매 식사가 긴장되고 모든 대화가 어색해요. 제가 진정한 나일 수 있었던 옛집이 그리워요. 저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자녀와 손주들과 가까이 지내며 새로운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립감과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괴로워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서 해답 없이 맴돕니다. 고층 빌딩들 위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봅니다. 이 발코니에서 수천 번 목격했던 이 광경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곧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모든 선택에는 깊은 결과가 따릅니다. 이는 단순히 집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제 남은 인생에 대한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며 익숙한 따뜻함을 느낍니다. 낡은 나무 바닥을 밟을 때마다 추억이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 재훈이의 웃음소리, 가족 식사 때의 향기, 남편과의 늦은 밤 대화들. 녹차 한 잔을 끓이니 익숙한 향기가 저를 조금 진정시켜 줍니다. 수많은 가족 식사를 했던 식탁에 앉으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제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곳에 머무른다면 독립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지만
재훈이와 그 가족에 대한 걱정을 견딜 수 있을까요? 이사를 간다면 자녀와 손주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겠지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와 갈등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런 변화들에 맞설 용기가 제게 있을까요? 제 인생에서 극복했던 도전들이 생각납니다. 전쟁 후의 어려운 시기,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서울로 이사 온 것,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남편의 죽음과 맞선 것. 매번 저는 극복할 힘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앞으로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만큼 강할까요? 재훈이를 생각합니다. 수연이에 대해 말할 때의 따뜻한 미소, 일의 어려움에 맞설 때의 강인함. 수연이를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려줄 때 호기심 가득한 큰 눈동자, 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민서,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녀도 자기 방식대로 이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지면서 저는 이 상황에 옳고 그른 답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각 선택에는 장단점과 도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모든 용기와 사랑으로 결정에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다가갑니다. 사진 속에서 재훈이는 수연이를 안고 있고 민서는 옆에서 살짝 미소 짓고 있으며 저는 그들 뒤에 서서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가족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일 것입니다. 따뜻한 차를 들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저는 모든 용기와 사랑으로 그것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모든 도전을 극복하게 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아파트의 익숙한 공기를 느낍니다. 제 결정이 무엇이든 이곳의 추억과 사랑이 항상 저와 함께할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진정한 제 집일 것입니다. 이 내 벽이 아니라 제 마음 속에 간직한 사랑과 추억. 이런 생각과 함께 저는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앞으로의 길에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같은 한국 여성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해온 일이기 때문입니다. 강인함과 가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변화에 맞서는 것. 여러분이 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독립성과 개인 공간을 유지할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더라도 아들 가족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마도 여러분의 공유를 통해 이 중요한 결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